2030 세대에게 던진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실까요? 문제 이건 확인된 것 같아요. 지난 2, 3주 동안에.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빠지면 확실히 그 대체제로서 안철수가 받아앉더라. 누가 봐도 이거는 반사효과 내지는 낙수효과다. 근데 단지 또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는 개인적 매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걸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꽉 찼다.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보면 저희들도 2030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급반등을 했던 그 요인이 찾자면은 크게는 이제 국민의 보수층에서 가출한 집토끼들이 온 것도 있지만 2030 특히 20대에서의 환호, 20대에서의 어떤 반향이 그 윤석열 후보의 급반등을 만든 요인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여전히 에도 불구하고 2030 특히 20대의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40. 어느 후보도 20대가 우리 편이다 혹은 우리한테 강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여전히 안개 국면, 여전히 매우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그런 연령대 특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캠프 내홍이 마무리된 이후에 나온 그 정책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착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정말 파격적인 이대남을 타겟으로 한 캠페인을 했거든요. 여가부 폐지 딱 하고 또 그 병사들 월급 봉급 2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반등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40% 벽을 뚫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6%까지 내려갔다가 20대 남성을 확 붙여서 다시 좀 반등을 한 건데 그래봤자 30대 중반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지 이 정권 교체 바라는 이 갭을 줄이는 데는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대남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20대로 말하자면 반창고를 붙인 거니까 요걸 올리려면 중도층이 와야 되는데 현재 그 캠페인이 안 보여서 그건 걱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네. 상대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 간의 내분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시계가 막 태엽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 저런 그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될까? 이런 의심은 지금도 갖고 있고요. 또 더구나 선대위가 개편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멸공 등등을 행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간단 명료해서 그 메시지가 분명한 건 좋지만 그 메시지가 너무 극우적으로 흐르고 있다, 또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